안녕하세요. MC 제플입니다. 제 방송 콘텐츠가 앞으로 몇 개의 카테고리로 세분화될 건데요.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분류될 썰푼다, 소위 썰푼다라는 카테고리는요. 사회적 이슈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을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이 바닥에서 일을 하면서 겪었던 그 경험담들, 그 경험담에 대한 썰을 풀어드리는 콘텐츠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영상이 될 건데요. 며칠 전에 그 SNS에서 그 게시물을 올렸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계정을 그 비공개로 전환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거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었던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 방을 구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이제 강남이라고 하면은 그 강남 3구를 얘기합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3구를 보통 이제 강남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강남은 이제 그 3구까지는 아니고 이제 강남구만을 지칭하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그 한남대교를 중심으로 한남대교 이제 북단, 한남대교 북단하고 한남대교 남단에 강남이 있고, 그다음에 북단에는 이제 이태원, 한남동 이런 동네들이 있어요. 이 동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대저택,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부자 동네라는 거죠. 그 대저택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로 이 동네들에서 자주 일어나는 부동산 사기 수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쉐어하우스입니다. 미드 같은 데 보면은 왜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끼리 서로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허영심을 이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남대교 남북단으로 이제 대저택이 많은 이제 동네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또 이제 강남, 말로만 들어도 되게 화려해요. 한남대교 남단 보면은 이제 가로수길도 있고 강남역도 있고, 이게 딱 이제 인간의 허영심을 자극하기에 알맞은 조건들이죠. 근데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당장 수준에 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저택에서 정상적인 계약,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형태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모여서 사는 그 쉐어하우스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쉐어하우스에는 보통 이제 호스트라고 불리는 쉐어하우스 관리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쉐어하우스는 보통 이제 쉐어하우스 운영사의 직원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 역할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쉐어하우스 운영사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쉐어하우스입니다. 아무튼 그 호스트라는 사람이 원래 집주인하고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전체로 다 빌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방별로, 예를 들어서 방이 5개다라고 하면 그 5명의 임대인을 다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원래 집주인하고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그 방이 5개이기 때문에 방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전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대를 하려면은 집주인한테 원래는 전대 동의서라는 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히 이게 전대 동의를 받고 한 건지 안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호스트, 그러니까 사기꾼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전대 동의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돈 받고 자기는 도망갈 거니까. 아무튼 그 호스트가 집주인한테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할 때는 월세로 빌립니다. 이 집 전체를 다 월세로 빌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방별로 임차인들을 또 다시 모집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전세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집 전체를 보증금 한 2억 정도의 1,000만 원, 월세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집 전체를 빌렸다라고 하면은 그 방 한 명, 방 하나하나에 살 그 한 명 한 명한테는 전세금을 1억에서 1억 5천만 원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보증금 2억짜리 집인데, 전체가 2억짜리 집인데, 방 하나마다 1억에서 1억 5천씩을 받으면은 1억 5천을 낸 사람은 5천만 원만 어디서 구해오면은 이 집에 보증금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억 5천 가진 사람이 왜 2억짜리 집에 사는데 왜 방 하나만 써야 돼?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면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당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끼가 맛있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 이 미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미끼를 보고 그냥 지나칠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위험하냐라고 하면은 제가 보증금 2억에 월세 1,000만 원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뭐 중개거래를 좀 해보신 분들일 거예요. 환산보증금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하죠?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하냐면은 보증금 더하기 가로하고 월세 곱하기 100 가로 닫고, 바로 이 공식이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중개 보수를 내야 되거든요. 그 중개 보수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은 보증금 2억에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면은 2억 더하기 괄호하고 월세가 1,000만 원 곱하기 100 괄호 닫고 얼마가 나오죠? 바로 12억입니다. 이 대저택은 이제 전세를 놓는다고 하면은 12억에 내놓을 수 있는 집인 겁니다. 근데 12억짜리 집인데 뭐 방 하나만 쓰기는 쓰지만 1억만 주고 살으려고 하면은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게다가 이 호스트가 사람들을 모집할 때 그냥 모집하지 않겠죠. 당신들이 여기 와서 살면은 전문가들과 같이 살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여배우, 그 다음에 사업가 등등 이런 분들과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살 수가 있다라고 사람들을 모집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꼭 이런 사기를 당하는 분들 중에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자만하는 거죠. 내가 뭐 변호사인데, 내가 법률 전문가인데 설마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겠어? 그렇게 하다가 변호사들도 바로 사기를 당하고 맙니다. 아무튼 결론은 뭐 이러하여 그 호스트는 그 월세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전세금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월세로 한 2달 정도를 그 집주인한테 송금을 하고 그 다음 달에 나머지 차액을 들고 나머지 잔액을 들고 튀었습니다. 바로 쉐어하우스를 이용한 부동산 사기를 친 겁니다. 정리 들어갑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끝.